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서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은 북쪽에 보면은 전략적 시정 운영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도비 지원 사업 및 시의회 건의 사업 등이라고 나와 있는 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 이제 일상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우리 국도비 신청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지만은 우리 총괄부서에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이제 또 관리를 하고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 건의 사업,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진행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은 안 되고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이제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비 지원 받는다고 시의 예산을 같이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보통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제 매칭 사업으로 가는 게, 그건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필요성을 제기를 해서 이제 매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국가 사업이나 도사 시책에 의해서 이제 매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후자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강제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근데 이제 시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 국도비가 지원 받아도 우리 시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잘 검토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간담회 월 2회를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월 2회? 예, 저희들이 이제 부시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시장 강조를 하시지만 그거를 정례화해서 좀 더 많은 빈도수를 하자. 물론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만나면 횟수를 늘리자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자주 대화를 하는 취지로 한 건데, 이제 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로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요. 수시로 또 의원님도 뵙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소통이 잘 되어야 되니까 그런 거 잘 추진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11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재정 운영이 있어요. 설문조사, 주민 의견 수렴, 예산 편성 과정, 주민 참여 의견 반영을 하신다는데,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셔서 반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는 이제 7월달 정도 해서 이제 시민들이 관심이라든가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어떤 분야가 큰 건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주민 의견 조사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주민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 분야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민 제안서라든가 지역 협의회라고 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거기에서 제시하는 부분이 이제 주민 의견 예산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이제 추진하는 거죠. 네,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으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전략적 시정 운영 및 소통 행정 분야. 매번 이게 이제 소통 얘기 하는데, 우선 뭐 시의회하고 소통 이걸 뭐 일단 좀 적어두고, 시 내에서는 소통이 잘 돼요? 시청 내에서는 공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데 잘 되도록 우리가 그리고 잘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소통 방식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종합적으로 걸려 있으면 관련 부서를 다 모아서 뭐라 해야 상의도 하고 소통해야 하는. 근데 그 상의하는 제가 느낌은 명령 하달식 소통이요. 그렇게 하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 통행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소통이라고 할 수 없지. 물론 조직사회가 모든 걸 다 끌어안을 수는 없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모든 사안을 또 이렇게 명령식으로 하면은 그 조직은 죽은 조직입니다.
소통 방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시우야 이거 소통 뭐 매번 뭐 걸지만 이뭐 알맹이 놓고 무늬만 소통하면 그 소통 해나만 하지 뭐. 앞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번을 만나면 뭐하고 100번을 만나면 뭐해. 실제 중요한 거는 다 얘기 안 하고 다 결정되고 와서 얘기하고 이러니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소통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시는 시대로 가고 의회대로 갈 길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시의회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시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소통의 이제 방식이 아니, 요 앞전에 있던 퇴직하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그 앞에 있던 분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때 뭐 저도 이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통이 돼요. 이렇게 요 자리에서는 언제만 소통되냐면 요렇게 요 회기 중에만 되더라고요. 돌았으면 안 돼. 돌았으면 그건 소통이 아니야. 예, 그건 무늬만 있는 거지 뭐 내용이 없는 거지 그건. 물론 뭐 우리 공짜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는 몇 사람만 잘하고 몇 사람 못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회와 시장과 또는 시의회가 부시장과 이 소통만 잘한다고 소통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일일이 매번 시장, 부시장이 의회하고 상의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무적으로, 때로는 그 간부 공무원과, 때로는 뭐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잘 되지, 여기서 딱 끝나고 저기서 망치 두들기고 오늘 끝났다고 하고 돌아가면 완전히 언제 했냐는 식으로 바뀌더라 이거요. 이건 제가 그냥 느낌을 얘기하는 거라고만 보지 말아요. 저는 그런 소통이면 사실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갈 길 가자. 이렇게 시가 하자는 것 같아서. 지난번 그 정례 때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은 많이 개선된 모습을 그 보실 수 지켜보자고 있습니다. 한 게 몇 년 됐어요. 요번에는 민선 5기 때도 이랬어요. 뭐 이게 어제 오늘 뭐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민선 6기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것이 변하지 않은 거는 지금이 더 나쁜 거예요.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간부회의 때나 이런 데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좀 더 그건 지켜보시면 하지 말고 예. 간부회의 때 뭐 100번을 얘기하면 뭐냐고. 이게 실천이 옮겨지지 않으면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되도록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접근을 해야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늘 했거든요. 꼭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을 혹시 심하시고 그걸 좀 이제 하여튼 말씀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소통 문제를 이제 정책적인 사업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히 좀 따져갖고 사전에 좀 설명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접근했는데 어떤 소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100%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느낌을 얘기해 볼게요. 뭐 시의회 소통, 뭐 친한 의원들하고 되는지 모르지만 저처럼 친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시의회하고 이런데 시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도 공무원들하고 친한데는 소통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친하지 않은 시민들은 세금 안 내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화성시 주소돼 있어요? 시민에 대한 소통은 우리가 이제 아니 의회도 무슨 선별적으로 뭘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거 보여져요? 그런 네? 아니요? 저기 우리 저 국장님 우리 저 의원들 16명하고 통화 몇 번씩 했어요. 다른 의원들하고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뭐 예전과 얘기하지 말고 또 의원님께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몇 번씩 했냐고. 저 한번 대봐요. 제일 많이 통화한 사람이 이름 대지 말고 몇 번 했어요. 글쎄 뭐 제 기억으로는 뭐 네. 세네 번 한 분. 세네 번.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거예요. 친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건 소통이 아니라요. 아니 친목입니다. 친목. 생각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하는 사람은 여러 번 하고 아닌 사람하고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지만 이제 또 사람이 이제 뭐 지역구 관련해서 아니 원래 저도 뭐 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뭐 이렇게 반갑지 않은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통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뭐 그건 뭐 사람이 뭐 다 인상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직자나 우리 같이 이게 선출직 이런 분들은 그런 사심을 띠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하기 싫으면 그거 못 해봤으면 이거 의회 의원 떼야 되는 거고 공직생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까칠한 얘기하면 그걸 그때부터 배척하고 이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 길 가는 거지. 저는 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여기서 좋은 얘기 말 것 같으면 의회가 뭐 필요해?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결정해야지. 아니 아니 제가 얘기가 틀려요. 여기서 집행부 얘기하는 대로 다 옳습니다 할 것 같으면 의회가 뭐 필요하냐고. 그냥 옳다고 하고 그냥 하지. 심의를 뭐 하려고 이런 걸 뭐 하려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까칠한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들어야죠. 듣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로는 듣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간의 소통도 가령 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 기획재정문화국에 이제 뭐 이제 과장님들이나 또는 계장님이나 아니면 더 전체적인 기획재정문화국에 전체 무슨 뭐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냥 명령식으로 이렇게 명령하달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요. 그냥 아니 뭐 무서우니까 뭐 또 후환이 두려워서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따라가냐 안 따라갑니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된 것을 함께 힘을 모아가는 조직이 잘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무조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이 또는 부시장이 뭘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조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 어때요? 공직사회가 저는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이 구조부터 깨지 않으면요. 노루가 그럴 때 노루가 앞에 불기둥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전진이 납니다. 잘못된 거를 지적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조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시장에 시키고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면 동의 안 해요. 그래서 거꾸로 시의원이 얘기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저 동의 안 합니다. 맞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는 것만. 공정하고 이제 균형감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한테는 안 해도 돼요. 저는 생존 전략이 따로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다 같이 해야죠. 그냥 뭐 안 해도 안 친해도 상관없으니까 기왕에 소통을 얘기하고 강조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잘하겠습니다. 충돌하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예. 명령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념해서 기왕에 하는 거면. 그게 될 때에 여기에서 나오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구현 이게 가능한 겁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이행제 체계 구축은 아까 양경석 의원님은 일부 얘기하던데 85개가 줄어져 있는 내용을 제가 봤어요. 저 지난번에 주셨죠. 제가 몇 명이 검토를 안 해봤지만 그 85개 공약 중에는 이미 민선 5기 때에 결정돼서 상당 부분 추진한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마무리 짓는 것도 공약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크게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고 이 시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앞에 결정된 거를 다 뒤집으면 안 되는 거고 연속성 있게 가는 거예요. 시장에 바뀌었다고 다 뒤집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공약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능력이에요. 앞에 거 수습해서 마무리 짓는 것도 무척 중요해요.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몇 개 못 됩니다. 제가 한번 추려보니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시가 벌려져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추스리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 진행돼서 착착착 진행되는 것까지도
마치 뭐 이게 뭔가 결과물로 나오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비 확보도 그래요. 이미 뭐 결정돼서 계속되는 사업을 뭐 국비를 얼마 갖고 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 그렇게 자랑해 우리 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얘기해요? 이미 결정된 것은 가만 놔둬도 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롭게 뭔가 국비를 확보해내든지 도비를 확보해내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에 뭔가 색다르게 다가가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아, 그런 걸 진짜 홍보하고 그래서 아, 이런 거 잘했으니 좀 힘을 실어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뭐 인사하는 데 가면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만 해. 뭐 국비 얼마 갖고 왔는지 뭐 도비 얼마 갖고 왔는지 뭘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왕에 하는 거면 홍보도 필요하지만 내용을 좀 뭔가 이렇게 좀 색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공약도요 85개 중에 일단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건 다 할 거라고 보여져요. 예. 다만 이제 공약이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신규 뭔가 진짜 우리 민선 6기에서 이것만큼은 평택시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으면 발굴해내서 거기다 포함시켜야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공약사항으로 이제 그 공식화되어 있는 거는 이제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공약을 공식화해서 85개로 한 거고요. 아니 왜 이 공약을 선관위를 두려워해요? 아니 잠깐. 그리고 이제 그때 그 공약상 추진 발표회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타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템별로 관리를 해서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검토해서 나가는 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또 여기 들어있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필요성이 부각이 되거나 없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서로 그러니까 축하하고 아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양경수 의원 얘기하는데 그 안쪽 레포츠강 같은 경우는 실제 민선 6개하고 거의 관계없어요. 지금 준공식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제가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노력해서 조성 다 끝났어요. 그걸 공약으로 내놓으면 물론 뭐 이제 준공까지 하니까 이제 그것도 역할은 있지만 그런 거를 포장할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시민 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홍보에 치중하는 순간 일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홍보에 너무 치중하면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뭔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 사업이나 시민들이 정말 뭔가 이렇게 좀 바라보는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우선 필요한 거고요. 예. 홍보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선거 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며칠만 갖고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념해서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시면 겠습니다. 11쪽의 재정관정성과 성과중심 예산 편성 운영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주민참여 의견 반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요 별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우리 시가 이제 어차피 지난 민선 5기 때에 민선 4기 때 이게 만들어졌어요. 5월 말이로서. 그랬다가 민선 5기 때 보완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조례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 주민참여 예산제의 조례가 제대로 동작되는 순간 의원들은 어중중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는 시장 것도 아니고 공무원 것도 아니고 시의원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민 모두의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반영시켜 나가는 구조를 조례로 담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가 잘 됐는지를 좀 사례를 좀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제안한 그 의견들이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 다 받을 수 없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이걸 검토하고 예, 또 우선순위도 정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 개인의 이득으로 끝나는 건지 공공의 목적으로 가는지 이런 거 다 검토해야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한계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식당까지요? 네, 시작. 좀 맛있게. 예, 김규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숙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여쭙겠는데요. 11페이지에 미군 기지 이전 관련 보조를 보조율, 가산제도의 사실 없는 반영 노력,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이제 국비와 도비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네. 예산들을 이제 확충을 해 나가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이제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저 지원 비율이.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평택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는 20%를 추가로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항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중에는 이제 놓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알차게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12가 20%가 아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율이 만약 기존에 40%라고 그러면은 네. 타시군은 40%를 받지만은 우리 시는 60%를 받는, 네. 그게 이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이해가 됐고요. 여기 조기 집행 청력 추진에서 3,571억 원이 있어요. 예. 생자분들 경기도 평가 최우수시 선정. 이게 그 옆에 상사업비 3억 원이 뭔가요? 이게 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상금이요. 예. 상금이 3억 원. 예.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다 온 거인가요? 예, 3억 원. 평자부하고 도로부터 이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12페이지. 지표별 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금 지급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공무원이 포상을 한 명이 1,000만 원을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니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보종합평가라든가 이제 그 경기도에서 하는 시군종합평가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 그 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네. 지표가 각 부서의 담당자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표가 도에서 1등을 했거나, 네. 뭐 10단계 이상으로 크게 올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개별 직원들한테 네. 그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000만 원 예산 중에서 63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630만 예, 원요? 예. 그 몇 년이에요? 630년. 30명 가까이 됩니다. 30년이요. 예. 아까 저 감사관 때 그 시장에 표창장만 주고 우수 모범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표창장만 주고 상금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하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보상금도 좀 주시고 예. 또 정말 휴가도 가능하면 보내주시고 또 승급에도 관계되도록 반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더 사기양양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저기 지들이 이제 각 분야를 파악해갖고 네. 지금 말씀하신 데다가 어떤 뭐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도 주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참 힘드신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도 어떤 사람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것도 그냥 들으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또 계속 말하는 것처럼 소통을 해서 애쓰시는데도 상대방이 소통이 아니다 그러면 또 그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상반된 거라 사실 이제 외길을 걸어오시면서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 많으신데, 이제 사실 공무원들이 없으면 사실 행정이라던가 국가가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포상도 좀 넉넉하게 주시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양양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세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15쪽부터 2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쪽에 보면요. 새날의 징수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은 중점 추진 계획에 보면 징수 업무 매뉴얼이 적극 활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그러면 네. 이제 그 압류부터 해서 공매까지 한 그 매뉴얼이거든요. 그 체계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활용하면서 법적에 문제가 닿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해 제가 보니까 안중출장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데 거기 예를 들어 보면은 문자 서비스나 뭐 분납 가능하게 이렇게 그런 게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취득세라든지 세금이 많이 납부가 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분납해서 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사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도 예. 본청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좋은 그런 방법일 것 같아서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 좀 해볼게요. 세정과. 세정과는 세무과랑 합쳐졌죠? 네. 그러면 이제 역할이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이제 인원은 어떻게 됐어요? 인원이 저희가 지금 31명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세정과는 몇 명이었죠? 세정과가 22명이었고요. 합쳐지면서 좀 줄었죠? 줄어들었습니다. 몇 명 줄었습니까? 2명 줄었습니다. 2명 줄었으면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네, 크게 좀 지장은 없습니다. 16쪽에 세정분야 3대 행정 과제 추진해서 제가 처음으로 접하는 용어가 있네요. 부서장 및 팀장 중심의 시원 발굴 TF팀 구성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 수입으로 해서 국세와 세액 수입 일부 지자체 이전 방안 연구 및 건의 아주 참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평택항 관련해서 이제 1년에 국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게 엄청난 돈이 걷어가요. 부자리 네.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그게 한 5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네. 이건 뭐 관세가. 조금씩 얘기하는 게 다른데, 뭐 도의원 얘기로 뭐 6조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5조 5천억 뭐 이렇게 6조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 항이 국가사무다 보니까 전혀 이제 국세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네, 거의 대부분 네, 국세고 그런 저희가 반면에. 네, 지방세 갖고 있는 게 한 87억. 그렇죠. 그런 반면에 실제 이 평택항이 다시 국가 세금을 걷어간 거로 해서 재투자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네. 그 이유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건 시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그건 뭐 국가사무가 시가 이 예산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최소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여기에 아주 그래서 이건 반가운 건데 다른 항과 비교해서 네. 정말 국가 세금으로 얼마를 걷어가고 얼마가 투자되는지 이런 건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뭐 때로는 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뭐 루트를 통해서도 항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좀 요구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다른 항이 얼마가 거쳐서 얼마가 투자되는지 이런 분석이 잘 안 돼 있다고 봐요. 네. 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거는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 지적했듯이 타 항해인데 가서 좀 현재 계획 파악하고 거기에다 업무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평택항해로 들어온 그 차가 수입차가 제일 많죠. 예, 한뭐 19만 대, 20만 대 가까이 되고 수출은 한 7만 7천 대 되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세금을 받아들인 건 한 푼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타항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지방세로다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같이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획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좀 분석이 돼서 이거를 요구하는 좀 기초 자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입 자동차 같은 경우는 EU FTA가 체결되면서 평택항으로 유럽 차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4년 연속 자동차 선적은 물동량 1위입니다. 네. 울산을 제낀 지 4년 됐는데 4년 연속 뭐 따라오지를 못해요. 다른 데서.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우리 시에는 들어오는 세금은 없어요. 네. 물론 뭐 그렇게 됨으로써 평택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때로는 뭐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돈이 좀 돌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있지만 실질 세수나 이런 거는
해당성이 없다는 네, 거예요. 미비하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발빠르게 좀 대응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서 뭐 요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잘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예관광과의 19쪽 창조적 복합공간 확충 및 활성화에 한국 소리터 문화예술 거점 공간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지난번 위탁 심사를 할 때에 그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던 곳에서도 안 지키는 문제가 지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자료에도 자기들이 위탁제료도 이렇게 써놓고서 지금 와서 딴소리 한다고 이렇게 들리던데. 딴소리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민족보존회하고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공간은 이제 되는데 그 파트별 이제 연습장이 지금 만만치 않아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초에 그 문화원이 위탁 제안을 할 때에 나왔던 대로 그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민족보존회뿐만 아니고 그 농악보존회도 그렇고 농악은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예. 행성에 있는 저 신궁리에 있는 평택농악이 있기 때문에 전수관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잘 안 오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시의 지역 상주단체로 농악과 민요인데 뭐 물론 뭐 농악이 온다면야 뭐 자리를 뭐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거기엔 전수관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양 단체가 조금씩 양보해서 뭐 원만하게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예. 농악도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농악은 의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는 전수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전수관을 새롭게 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 뭐 제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농악도 그렇고 이제 이 소리 그 민요 보존회도 그렇고 예술 단체도 원래 이제 총괄적으로 한 군데 이제 모여야 되는데 그 과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검토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사료관 건립은 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우리 시가 박물관이나 이제 사료관 같은 게 없어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뭐 추진한다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걸 어디다 추진할지는 몰라요. 다만 이제 모산골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국비로 매입해서 모산골 평화공원이라는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 지금은 이제 그 계획조차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서재지구나 이쪽에 입주한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모산골 평화공원 같은 것도 감안해서 이제 입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후보지가 뭐 4구가 나와 있는데 예, 이제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시 규모를 따졌을 때 한 250억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박물관, 사료관 짓는데요. 예. 저희 이제 시 규모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규모는 부지 한 3,300평에다가 건평 한 1,360평 정도 추정을 하니까 한 250억 정도 이제 투입이 되는데 조금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모산골 평화공원은 계속 진전이 됐다면 토지 매입 이 부분이 이제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빠른 부분인데 여기 이제 지금 공전이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알파 탄약거나 그 위치나 그 이제 문예의 전당 그 설립후에 기존에 남는 문예관 3개소를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방안,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 내에 그 입지를 하는 방안을 가지고 제가 일단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는 이제 그 관련 사료라든가 용역 준비 이런 거에 일단 치중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예술의 전당 이게 되겠어요? 국비 750억 죽었어요? 예, 이제 뭐 의원님 아시지만 뭐 행자부 기재부에서는 이미 이제 승인이 됐고요. 750억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문체부에 엊그제 이제 저희 뭐 실무장하고 같이 올라갔다 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입장을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지역개발 사업비고 처음에는 이제 문체부에서는 그 본래 입장은 40%만 주겠다. 360억만.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 논리에는 안 맞는 게
이게 이제 지역개발 사업이고 주한미군이 오는 바람에 주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줘야 된다 해가지고 문체부 실무자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서 750억 전액 지원을 하는 걸로 협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실무자끼리는 이게 지역개발 사업으로 당초에는 모산골 평화공원까지 해서 서울복지타원 2와 3기간 도로까지 해서 4개를 하다가 모산골 평화공원은 빼고 이거 3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지난 정리회 때는 이 모산골 평화예술의 전당 때문에 서울복지타운이나 2와 3기간 도로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며칠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서울복지타운도 국비 확보가 됐다고 해서 저한테 뭐 자료를 주더라고요. 1월 8일자. 예. 그래서 그게 다 그러면 이거하고 2와 3기간 도로까지 다 확정된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은 본래 이제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고 돼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3개 그렇지, 2개를 없애고 3개로 돌린 거죠. 예. 이것도 실제 뭐 국비를 새롭게 받는 게 아니라 돌려 쓰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3개가 다 확보가 이제 마무리 됐다는 거네요. 그래서 사전 절차는 이제 해상부지사한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렇죠. 이 자체는 이제 승인. 예산이 이제 확정돼야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와 3기간 도로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기왕에 뭐 관장님 있으니까 그것도 바로 이제 진행되는 거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절차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예. 그게 돼야 도에서 나머지 383억을 대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이제 그 우리 돈을 갖다가 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게끔 도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을 해달라. 그것도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대보름 축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하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3개를 1,500만 원인가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3군데를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눠주는 부분 세 군데 예, 같은 비율로. 금액은 달라요? 같은 비율로. 같은 비율로? 예. 이제 그 문화재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이제 이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안중업 용성리 같은 경우는 예. 뭐 특별한 문화재 같지도 않은데도 문화재로 지정돼서 그 일대가 전체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좀 풀어달라는 요구도 끊임없이 있고 우리 좀 과장님은 안중업장을 하셨으니까 더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여기에는 이제 뭐 자미산사고 비파 산성지 같은 경우 또 일부 이제 보수 정비하고 토지 매입도 하긴 하는데 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토지 매입을 해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화재를 일부 좀 완화시켜서 주민들의 피해를 좀 줄이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행위제한이 300m 안에서 이제 받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도 그 지나치게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현상 변경이라는 그런 이제 이제 뭐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말씀드리면 서부 쪽이 좀 지금 이제 그 산성이 지금 5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05년 그 도에서 이제 7월에 지정이 된 부분인데 여기 면적도 한 42만 평방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간 이제 뭐 구입한 거는 불과 이제 10%도 안 되고 그런 10%도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이게 토지 매입비는 지금도 도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도에서 30%, 시군에서 7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운영상에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하고의 협의도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토지 매입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데를 완화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경기도 조례로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혹시들이 검토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시예술단 육성 및 전문화에서 좋은 시립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좋은 시립하라는 얘기가 잘 모르겠네. 시립예술단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이 좋은 시립하라는 게 어느 단계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시립이 되면은 이분들의 이제 신분이
이제 준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한 개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데만 한 50억이 이렇게 지금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이제 대우나 처우 이런 부분을 너무 뭐 도외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대우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그 이제 준 시립화라는 그런 그 내용으로 가면서 대우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추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그 중에 평택구 예술제가 예산이 지난 이제 그 민선 4기 때 3천만 원이 있었다가 민선 5기 때 2천 원 줄었다가 민선 6기가 다시 3천 원 늘었어요. 예. 근데 이제 불만이 많아요. 다시 이제 3천 원을 해줘서도. 왜 불만이 많냐면 제가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평택 노을 갈대 축제가 500만 원이었다가 5천만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걸 그쪽에서 몰랐어야 되는 건데 알게 돼가지고 아니 시장이 현덕분인데 어떻게 거기는 10배로 올려주고 여기는 간신히 뭐 이렇게 뭐 원산 복귀 정도냐, 그 우리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3천만 원 갖고 이거 안 됩니다. 행사가 안 돼요. 그나마 여기 전국 대학 실용음악축제와 물피축제하고 어우러져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뭐 비비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부작용이 생겨요. 시간 제한 받지. 이제 그래서 뭐 어차피 뭐 금년 예산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이 평택구 예술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이 예술제 같은 경우를 좀 더 이렇게 격상시켜서 평택구를 좀 알리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예. 뭐 딴 데 뭐 5천 준 걸 뭐라고 했냐. 이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그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평택구 예술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석재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통 자원의 보존 계승 및 현대적 활용해서 43억 7,500만 원, 원효대사 오토성지 토굴 체험관 조성 28억 7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원효대사 오토성지 토굴 체험관 조성 44억 원. 그런데 이거 오토성지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예, 5도 네. 그 이제 원효대사가 이제 그 오토성, 예, 우리가 저기 짓는 곳 가본 곳 아닌가요? 이 수행길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그런 이제 성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28억 7천 부분은 네. 그 체험관하고 이제 그 뭐 교육시설 이런 이제 부대시설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실시 설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44억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해보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진입도로하고 이제 주차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당장 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도시계획 이제 관리계획 승인도 변경도 이제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내년에 반영을 해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1억 7천만 원인데요. 여기 똑같이 제목은 원효대사 오도성지 토굴 체험관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오도 체험실, 체험관 이렇게 말만 좀 다르지 이렇게 얼핏 보기엔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언젠가도 이거 오도성지 건립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예산 안 할 때도 그 원효대사가 이거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그 말하자면 체험하고 그분이 느낀 그런 걸 뭐 5분이나 10분에 과연 얼마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서
문화 자산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만든다 이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돈이 여기로 이렇게 투자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좀 고려하셔서 그냥 무슨 제가 뭐 무턱대고는 아니겠지만 너무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 예산을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거는 좀 균형 있게 조금 다시 조정을 하셔서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체험 우리가 그 5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과연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왜냐면 저기 거기에 포함되는 부대 설비가 어떤 사항인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아산하고 평택하고 그 창조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23억 1,200만 원이 있는데요. 예. 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거는 주로 어떤 창조관광? 예, 이제 이게 이제 농림식품부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모 사업인데 주로 이제 아산권역하고 저희 이제 평택고 권역을 한데 이제 묶어서 어떤 이제 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되는 사업인데 주로 뭐 이제 거기 이제 뭐 관광 인프라랄지 거기 이제 컨텐츠 개발이랄지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개발 그런 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평택에 있는 그 50대 50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산은 제가 이제 보면 말하자면 온천이라는 특별한 그런 관광 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주민들 60세 이상은 한 달에 그 목욕탕 그 입탕권을 3배씩 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이주를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평택시도 우리 저기 자치행정과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한번 의논하셔서 평택시에 물론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삼성 이런 LG로 해서 자연적인 인구 증가가 우리가 기대하고 많이 되겠지만 적극적인 유치 방안으로 뭐 평택고 관광하고 연결돼서 무슨 인프라를 준다거나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구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주변 내리문화 주변 공원, 뭐 캠핑장 그리고 공원 조성 이런 게 있어요. 네. 제가 다시 부탁드리기는 제가 어저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무궁화를 좀 많이 심어주세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네. 무궁화를 좀 많이 심어서 관광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뢰실 의원 계십니까? 예, 양경석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뭐 작년 세수가 좀 늘었네요. 여기 뭐야 담배세하고 뭐 유가 배당수 LH에서 재산세가 얼마나 내요? 재산세가 한 61억 정도 들었습니다. 61억. 그리고 이게 담배 같은 담배세 우리가 예상하고 담배세는 이제 우리가 비교했을 때 이게 담배세가 오른다 그러니까 미리 사재기한 부분이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예전이 계속 춘다라고 이제 한참 들어서 본인이 예상하기는 올해는 죽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예전에 비했을 때 보면 늘어날 걸 보긴 보는데 왜냐면 보통 그 금연 계획이 1월달부터 3월달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재기 있기 때문에 참 금액이 참 인상이 되겠어요. 인상이 됐기 때문에 숫자로 따지면 아마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늘어날 거를 계산한다면 한 160억 정도 늘어나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6쪽에 보면은 이제 뭐 상세 일정까지 추진하면서 지금 여기서 뭐 다른 거야 뭐 기존에 했던 거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국가세이부터 잡히는 이제 이 평택항 문제는 여기서 뭐 나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수조원에 같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뭐 실제가 또 본사 소재지 뭐 그런 거 따져서 뭐 울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행세 같은 경우는 좀 울산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거기 들어오는 게 이제 관세거든요. 관세 같은 경우는 국세로 다 들어가고 실제로 거기서 지방세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한 8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불통량 해갖고 뭐 자동차는 뭐 몇 년 동안 일이 했네, 언론에 이렇게 해봐야 우리는 진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시층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런 게 나와야만이 우리가 뭐 또 그런 자동차 수출해서 그 뭐 도로를 그 개선해줘서 거기에다가 뭐 많은 이득을 도달하고 작년에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규제를 좀 완화 좀 시켜줘서 그렇게 하면 뭐 우리한테 뭔가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고민에 저희들도 사실상 그래서 이 부분을 PF를 구성해서 한번 우리도 한번 타항 비교를 해서 뭐 우리가 국세라든지 일부 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같이 공동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축에서 좀 PF를 전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수입하는 차는 한 20만 대가 들어오고 또 수출을 하는 차가 한 7만 7천 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평택시에는 과연 거기에서 얼마가 지방세를 들어오냐 했을 때는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번 좀 그 항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걸 뭐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무슨 기준치가 이 정도 들어온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 직접적인 뭐 세제나 이런 거를 뭐 금전적으로 안 받아도 그걸 이제 평택항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말로만 우리 진짜 평택항이 국책항이지 국책항에 대한 대우나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거를 좀 만들어서 이런 게 안 되면 인수를 다른 쪽으로 시설에도 좀 빨리 개선을 해줘라. 뭐 민간에서 뭐 국제서 뭘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빨리 이걸 좀 그걸 좀 자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식구 쪽에 뭐 웃다리 문화촌 운영 활성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 웃다리 문화촌을 이제 지금 운영하면 이제 활성화가 좀 이제 되긴 됐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시위지도 아니고 이게 이제 교육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아마 그게 매각할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우리가 좀 시위지가 있으면은 그걸 뭐 교환하는 막 교환하는 것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건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다녀왔습니다만 그 소유관이 학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소유관이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좀 그런 건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들이 매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교환한다는 여러 가지 연구해서 그 의원님 생각하시는 지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뭔가 투자를 뭐 이렇게 했지. 남 입장에서는 일등이 또 한계가 있고, 예, 거기를 또 협의를 또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의원님, 뭐, 저희도 이제 그 중기 과제 정도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지금 한 4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뭐, 문화 공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뭐 평성 예술청자 공간 또 뭐 문화교육기관 축사업 또 뭐 안정 쇼핑몰 예술인 광장 등이 이게 다 이제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이제 국유재산관리에 거기에 나오는 뭐 126억 6천만 원 여기에는 기존에 빠졌던 도시재산과에서는 37억짜리는 그런 게 없던 거예요. 워낙은. 그걸 갖다 업이 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또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기한한 것은 지금 계획정이잖아요. 계획안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갖다가 진짜 어떻게 오픈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19억이 아니 처음에는 이게 37억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 당연히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인지 이전하면서 그쪽에 지금 슬러가 됐고 뭔가 이렇게 획적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건 다 공감을 해요.
그리고 특히 안정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게이트라는 게 정문 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좁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옆으로 천하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서 그쪽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뭐 이 게이트가 뭐 몇 개가 생긴다며요, 그쪽이. 그러면 주는 이제 동창 쪽 거기에서 동창 뭐 택지 개발한다 그러면요, 안정리 그쪽은 완전히 죽습니다. 그럼 뭔가 대응책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평택에는 미군 기지가 2개가 있어요. 안정리하고 K55 2 군데요. 그리고 똑같은 여건에 어떻게 되면 이쪽은 노트라운이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같은 선상에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뉴타운 안정리는 그래도 뉴타운 일찍 해제가 됐지만 여기는 아직도 해제가 안 됐어요. 8년째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를 같이 생각해야죠. 뭐 지금 뭐 도시재력과에서는 뭐 따르게 해서 뭐 10이나 뭐 이거 뭐 해서 한다고 그랬지만 그게 쉽냐고요. 이 10이 한다는 게. 아니 이런 거를 중기비 계획을 잡았으면은 이건 연차적으로 하고 뭔가 진짜 급박하게 할 사업 같으면은 오픈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군들이 왔을 때 뭘 볼 거냐 이거예요. 볼 게 뭐가 있어. 다 슬럼화됐는데 다 뭐 서울 홍대나 이태원이나 이 천안이나 이런 데 가서 보지.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걸 보는 거지.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뒷골목 같은 가로등도 잘 없고 그런 데 있으면은 미군들이 거기에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우리 옛날 뭐 전통 뭐 볼거리 목걸이 기본 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뭐 진짜 일만 앞서서 하고 싶은 일 추진을 해서 그것만 이용만 앞서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일이나 행정이라는 건 절차대로 가야 되잖아요. 절차를 너무 빨리 넣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의원도 뭐 얘기는 아까도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쪽은 슬럼화됐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변화는 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계획예산과에서 이제 얼마 전까지 이 업무를 같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술인 광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서두른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또 한 가지 이제 그 양 기지 주변에 대한 그 균형적인 접근은 이제 지금 양 기지 상임위라든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지역에 진짜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은 그 지역개발 계획 연차별 기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제 행안부하고 협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양 기지 주변이 같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감 이제 문화공간 확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 토테코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간적인 개발해서 어떻게 됐든 안이 좀 나오면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알파 한약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쨌든 미군들의 어떻게 보면 총알 이런 저기를 보관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위성에서 이렇게 해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만 해보면 큰 가치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적 공간이나 이렇게. 근데 이런 데다가 아까 뭐 박물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기는 이 고유 상징성 있는 거 이걸 부각해갖고 어떻게 보면 뭐 전쟁 뭐 일어났을 때도 우리 이쪽에 다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다가 진짜 깃발 하나씩만 세워놔도 그 외국인 분들은 그런 게 상징성이 있으면 오잖아요.
뭐 세마대 같이 그런 데도 외국인들 저기 오면은 거의 후손들도 거기 들렸다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규모 있게 지금 잘 꾸며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됐든 뭐 꺼리를 좀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손들고 있으니까 자꾸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뭐 민간 아마 뭐 단체 같은 데서도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민간 그쪽 연구하는 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하면은 우리 지역에 아마 명소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온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그 일전에 그 추진위원회 그 몇 분 대표 몇 분하고 이제 차도 마시고 해서 앞으로 자주 만나서 상의가 생기겠습니다. 이제 우리 뭐 문해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우리 북부예요. 북부 문해관. 또 어떻게 크냐? 어떤 면에서? 아니 거기는 공연장이 공연을 뭐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공연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편하게 뭔가 우리에서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은 편하게 봐야 되는데 다 힘들게 봐요. 거기서 음악회를 해도 소리가 안 오고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밖으로 다 도망가. 후가 사용 면에서도 참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작년 1년 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대관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69회 그 대관을 해가지고선 이용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문제점과 그다음에 이제 그 대관 해가지고선 이용하신 분들의 그 만족도라든가 이런 걸 좀 설문조사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한번 그 대안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도 면에서 네. 굉장히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밑에 바닥에 고정식으로 또 의자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쓰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연장도 아니고 애매하게 된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 홍탄관광특구 뭐 지능계 수입이라는 것은 뭐 5년에 한 번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관광진흥법에서는 그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관광진흥법에서 이거를 뭐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간이 2011년부터 그 이제 어떤 이제 그래도 조금의 변화 요소가 주어졌던 게 그 이게 이제 뭘 변화줬어요? 이거를 용역을 해서 어떤 뭐 변화를 이제 줬어요?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외형적인 거지만 뭐 거기 이제 벽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만남의 광장 만드는 거, 뭐 한미 친서 축제 뭐 등등. 아니 그거는 연례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4년에 한 번씩 이제 그거를 수립을 하는 건데 지금 관광특구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틀려지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든 이게 뭐 12시 전까지 통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외됐던 지역이 지금 이제 특정각하고 이제 신장 입성인데 1, 2동 그게 지금 그런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무슨 어떻게 관광특구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하게 뭐 세금 혜택도 좀 주고 뭔가가 좀 이렇게 좀뭐 장사할 수 있는 저기도 여건도 조금 이렇게 좀 틈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용역과제나 그런 걸 해서 좀 중간에다 건의를 해서 이쪽에는 뭔가 좀 특색 있게 좀 뭐 좀 어떤 그 행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더 유료를 좀 준다던가 이쪽은 또 어떻게 됐든 미군들이 외국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뭐 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은 발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문화 보전 발굴 같은 경우인데 우리 평택하면은 이제 뭐 딱 떠오르는 게 있지는 않아요. 평택하면은.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있는 것도 참 발굴 못한다. 그리고 뭐 다른 데는 조금 뭐 지금 뭐 태어난 곳에서도 한 거고 또 뭐 다 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어사검문수라는 게 지금 저기 안성에선가 그 백일장소에 해요. 그 태어난 곳이 진이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
과거에 이제 의원님 아시지만 이제 그 시 어떤 캐릭터로 한동안은 이제 뭐 이제 모형물도 만들고 이제 그랬던 부분은 전혀 아니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뭔가 근거가 있냐 이거지. 했었으면 뭔가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서는 거기가 청룡산가 어디야? 거기서 하잖아요, 안성 서울산 있는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니, 그게 언제